안녕하세요. 호니들 파파입니다. 오늘은 3월 23일 수요일입니다. 제가 오늘 하루는 일을 하지 않고 텃밭 상자도 만들고 그리고 또 이것저것 이제 자질구레한 좀 일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 시간을 좀 냈습니다.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여기 텃밭 상자 만들 곳에 우선 돌을 또 골라냈습니다. 돌이 한 이 정도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미 또 갖다 버리고 앞으로 이 술에 니역하라 그럽니까? 이거 한 두세 배 정도는 또 돌을 골라내 가지고 좀 이렇게 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텃밭이라든지 이런 농사 같은 경우는 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. 좀 성실하고 인내심이 있고 그리고 이런 사람한테 좀 어울리지 않을까, 시골 생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대강 그 텃밭 상자 그 둘 공간만큼 기존 마사흙하고 아래쪽에 있는 흙을 좀 이렇게 섞었습니다. 이 마산만 가지고는 아마 농사가 거의 되지 않을 거라 보기 때문에 최대한 흙을 섞었고 그리고 돌을 골라냈습니다. 크기는 이제 가로 세로 한 2점 몇 메다에 한 2m 대강 생각하는데 지금 그 방부목 있죠. 이 방부목은 작년 초에 사다 두고 그리고 이제 그 울타리 하기 위해 가지고 제가 둔 겁니다. 이제 물론 이제 지금 방부목 가격이 좀 많이 올랐고 이 방부목 같은 경우는 좀 사이즈가 좀 작은 겁니다. 아마 가장 얇고 그리고 그 폭이 좁은 이제 방부목인데 이렇게 이제 그 한 구석에다가 이렇게 두면 유용하게 이제 좀 쓰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.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위치를 좀 옮길까 싶습니다. 이쪽에다가 좀 나무를 한 두 그루 심을까도 생각 중이라서 텃밭 상자를 다 만들고 나서 저 농막 뒤쪽으로 좀 일이 좀 많지만은 다 옮기고자 하는 생각입니다. 우선 이제 제가 여러 가지 공구를 그 다락에서 다 가지고 왔습니다. 한번 보니까 이제 원형 톱하고 임팩트 드라이버하고 그리고 직소가 안쪽에 있습니다. 이 정도라 그러면 간단하게 좀 만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. 이 직소 같은 경우는 제가 일반 매장에서 구입한 건 아니고 가격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가지고 뭐라 해야 됩니까? 수입 대행해 주는 데 있죠, 그죠? 거기에서 이렇게 좀 구입한 겁니다. 필요한 게 이제 컷소 같은 경우 하나 있으면 좀 좋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가나 이 직소가 지난번에 배관 작업할 때 원형 구멍 뚫을 때도 좀 유용하게 이렇게 사용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각도 절단기 같은 경우는 최대한 저렴한 걸 제가 구입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좀 저렴하다 보니까 이제 슬라이딩 기능이 없습니다. 그래서 이제 폭이 너무 이렇게 좀 긴 거는 좀 한 번만에 이렇게 자르기가 좀 힘들죠. 그래서 웬만하면 좀 비싸더라도 슬라이딩 기능이 있는 어떤 각도 절단기가 좀 좋지 않나 싶고요.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앞집에서 제가 주워왔습니다. 앞집 같은 경우는 이제 하목난로를 쓰기 때문에 포크레인을 하시는 그 사장님이 나무를 많이 구해 옵니다. 그래서 좀 몇 개 주워왔고요. 그래서 이제 시험시험 해가지고 이제 상자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민트가 며칠 만에 보니까 좋은 모양입니다. 가만히 있어. 예, 재단은 이제 각도 절단기만 써가지고 다 재단을 했습니다. 이쪽에는 이제 양 테두리 쪽에 모서리 쪽에 고정하기 위해서 그냥 이런 식으로 좀 잘랐고요. 길이는 한 400mm 정도
적당히 재단해가지고 자, 이 밑에 이거는 이거 땅에 묻히는 쪽은 좀 받기 좋고 이런 식으로 뭐 45도로 이 각을 날렸습니다. 우선 이게 총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정도인데 6개 그리고 저게 7개 정도 있고요. 총이 이제 8개 정도 이 가운데 쪽에도 힘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. 그리고 방부목 같은 경우는 이제 두 장으로 이렇게 겹쳐 가지고 두 장으로 겹치는 게 아니고 이제 이런 식으로 두 장으로 붙여 가지고 만들 예정이고요. 긴 쪽은 이제 대강 한 2300mm 그러니까 한 230cm 정도로 잘랐고 짧은 쪽은 한 180cm 정도로 이렇게 잘랐습니다. 뭐 이 정도 크기가 좀 적당하지 않을까 싶고 작은 것보다는 조금 좀 더 큰 게 좀 낫지 않나 싶습니다. 그리고 방부목 자체가 이게 좀 두께가 또 너무 얇아 가지고 이 목재 핏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바로 뚫으면 이렇게 금이 갑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구멍 뚫는 이제 임팩에 맞는 어떤 비트가 없어가지고 그냥 철판 피스를 가지고 먼저 이렇게 구멍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목재 피스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우선 이거 다 완성하고 다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제 지금 텃밭 상자 털은 다 마무리했습니다. 자, 지금 제가 피스가 길이가 어중간해 가지고 자, 25mm 지금 제가 목재용 피스가 지금 지난번에 쓰고 남은 게 지금 있고요. 자, 그 다음에 좀 긴 게 65mm 짜리 목재용 피스가 있습니다. 그리고 철판 피스 같은 경우는 농막을 하면서 다양하게 사이즈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철판 피스 같은 경우는 이 골 자체가 상당히 좀 이렇게 조밀합니다. 그리고 목재용 피스는 이렇게 골 사이가 좀 간격이 좀 많이 늘어져. 그래서 철판 피스 같은 경우는 미리 나무에다가 구멍을 뚫기 위한 용도로 이렇게 사용했고요. 자, 지금 한번 보시게 되면 네 모서리 하나의 꼭지점에 해당하는 거죠. 이거는 안쪽에다가 이렇게 나무를 붙였습니다. 피스를 한번 보시게 되면 자, 각각 이렇게 5개씩 이렇게 좀 박았고요. 그리고 이제 중간 쪽에서는 이 보강용 목재를 이렇게 바깥쪽에다 붙였습니다. 이 바깥쪽에 붙인 이유는 토합 때문에 이게 좀 약간 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깥쪽에 이 네 군데 이 바깥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다 붙였습니다. 자,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안쪽에서 이렇게 피스를 박았고요. 좀 보강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 65mm 피스를 이렇게 비스듬하게 두 군데씩 이런 식으로 다 박았습니다. 그래서 자, 웬만하면 이제 이게 떨어지지 않고 아마 오랫동안 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털을 자, 이 놓을 자리에다가 이게 좀 이제 다시 한번 놔야 되는데 우선 흙을 좀 평탄화시키고 놓을 자리 결정하고 좀 흙을 안쪽에다 붓고 그 다음에 퇴비라든지 유박을 좀 뿌리고 나서 농사하기 위한 준비를 좀 오늘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거 하고 나서 이제 시간이 남으면 또 뭐 할까? 자, 고민 중인데 우선 이제 보기 싫은 이 방부목하고 앞으로 좀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농막 뒤로 우선 치우는 것부터 자,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또 할 일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혹시 하게 되면 그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쨌든 기존의 방부목이 펜스하고 색깔이 똑같습니다. 그래서 이전에 올스테인을 다 칠해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나무가 좀 더 오랫동안
좀 썩지 않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맨 처음에 이렇게 텃밭 상자를 좀 만들어 봤는데 좀 이걸 우리가 설치하고 사용하다가 자, 불편한 점이 있으면 좀 개선하고 이쪽에도 맨 오른쪽입니다. 한 줄에다가 텃밭 상자를 좀 이쪽도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입니다. 자, 그래서 좀 일이 좀 많고 생각보다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거 나중에 그 다 설치하고 다시 한번 더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시간이 한 4시 45분 됐습니다. 자, 오늘 일하다가 잠시 쉬고 일하다 쉬고 일하다 쉬고 이런 식으로 좀 하루 종일 그 일을 좀 했습니다. 뭐 어쨌든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고 시간적으로 봤을 때 한 6, 7시간 정도 한 것 같습니다. 뭐 허리도 아프고 좀 고되고 하지만은 좋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뭐 끝나고 나서 뿌듯하고 좀 그렇습니다. 뭐 특별히 뭐 몸이 피곤하다 자 그런 거는 없고요. 그래서 우선은 이제 텃밭 상자를 이런 식으로 앉혔습니다. 길이가 긴 쪽이 한 2.3m 정도 되고 짧은 쪽이 한 1.8m 정도 됩니다. 우선은 이제 그 지지대가 그 네 군데 이제 그 꼭지점하고 그리고 각각 중간에 또 박았죠. 한 8개 정도가 되는데 그 이걸 우선 이제 그 이쪽에다 앉히고 나서 삽으로 이 그 지지목이라 해야 되겠습니까? 이쪽을 파면서 이렇게 수평을 맞췄습니다. 기본적으로 수평자를 사용하고요. 아마 거의 수평일 겁니다.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큰 망치로 좀 이렇게 지지대를 박아가지고 다시 한번 더 고정했습니다. 자, 안쪽에는 탭이 한 3포대 정도 였고, 그리고 유박 같은 경우도 충분히 이렇게 뿌렸습니다. 마사 성분이 많이 섞여가지고 올해 농사가 어떨지는 좀 그렇고, 뭐 크게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. 반반 정도고 얘가 아무래도 2년 3년에 걸쳐 가지고 땅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러고 나서 이제 수도가 옆에 이쪽도 좀 물을 좋아하는 어떤 거는 작물을 좀 심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그 골재를 골라내고 이 골재가 이제 보통 그 재생골재라고 부릅니다. 재생골재라는 건 이제 듣기 좋아라 하는 소리고 다른 말로 이제 폐골재라 그러는데 그 콘크리트를 수거해 가지고 이렇게 잘게 부순 겁니다.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땅에는 좋지 못하겠죠. 좀 저렴하기 때문에. 그런데 그 뒤쪽에 이게 전부 다 그 일반 자갈은 아닙니다. 자갈은 많이 비싸고 주택 같은 경우라 그러면 이런 폐골재보다는 좀 비싸지만은 자갈을 사가지고 까는 거를 적극 추천합니다. 어쨌든 가나 여기는 그 폐골재입니다. 그래서 이걸 최대한 좀 드러냈습니다. 이번 주 주말에도 아마 이쪽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뭐 자갈이라든지 폐골재 이런 걸 좀 골라내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. 좀 골라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심을까 좀 이렇게 고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예를 들어서 여러 해 살 수 있는 뭐 부추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대파라든지 뭐 이런 거를 좀 심을까 지금은 그런 생각입니다. 그래서 오늘 뿌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주일 이상은 이렇게 좀 낮춰가지고 그 안에서 발효가 되고 그 가스가 발생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될 것 같고요.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비료도 좀 뿌리고 그리고 그 토양 살충제 좀 남은 게 있는데 얘도 좀 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쪽은 이런 식으로 하고요. 그 다음에 뒤쪽에 보시면 아까 방부목이라든지 그런 게 좀 많이 쌓여 있는데 이걸 다 치웠습니다. 자, 저쪽으로 그 농막 뒤쪽에 한번 보시게 되면 이쪽으로 다 옮겨 놨습니다.
자, 이런 식으로 다 옮겨놨고요. 방부목이 기본적으로 한 3.6m 정도 되다 보니까 뭐 무게는 그렇게 나가지 않아가지고 힘들진 않았습니다. 저쪽도 이제 폐골재가 많이 돼 있고, 그리고 각간이 좀 썰어 남은 게 있는데, 뭐 이쪽은 구석에다 그냥 둘 예정이고요. 이쪽에 나무 한 두 그루 정도 한번 고민해가지고 한 4, 5m 정도 크는 나무가 적당하지 않나 싶습니다. 일반 교목 같은 경우는 너무 크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, 좀 고민해가지고 두 그루 정도 좀 심어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미리 시간이 나면 나무 심을 곳에 그 구덩이를 파고, 그리고 이 폐골재를 다 걷어내고 주변에 그렇게 정리하고 좀 미리 해놨는 게 아마 좋을 것 같네요. 그래야 좀 미리 좀 다음에 나무 심을 때 수월하고, 이런 식으로 이게 산딸나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미국 산딸나무인가 지금 이렇게 싹이 다 올라와 봤죠. 이걸 싹이라 해야 됩니까? 안 그러면 새순이라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, 이렇게 노랗게 작년 3월경에 심었습니까? 심고 나서 이렇게 잘 자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쪽도 이제 폐골재를 다 걷어냈습니다. 그리고 속에 흙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최대한 골라내고 이렇게 좀 심은 곳이고요. 이런 식으로 미리 정리를 좀 해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. 그 다음에 어쨌든 주변에 좀 보기 싫은 거, 이런 골재, 폐골재 이런 것도 다 걷어내고 좀 평탄화를 좀 했습니다. 오늘 이 정도 일을 좀 한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돌을 좀 주웠습니다. 자, 저기 한번 보시게 되면 뭐 거의 모든 시골이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. 이 돌이 많다 보니까 돌 가지고 이제 뭐 담을 다 만들고, 자, 저 안쪽에 이제 동네 가보게 되면 돌담이 있습니다. 길게 해가지고. 그래서 돌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좀 1차적으로 좀 주워왔습니다. 중간에 만난 할머니께서 저 안쪽에 사시는 분인데, 저희 견사를 좀 줬던 곳입니다. 자기 집에 있는 돌을 다 주가라 이렇게 말씀을 좀 하시네요. 그래서 좀 주웠고요. 이 돌을 보니까 좀 생각나는 게 있는데, 저 안쪽에 이제 골목에 한 몇 년 전에 그때 집을 졌습니다. 한 20평 정도 남짓되나 모르겠는데, 그때 제가 좀 기억에 남는 게, 그쪽에는 기존 집을 이제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집을 지었습니다. 도로가 차가 전혀 들어갈 수가 없고 리어카 정도 들어가고, 아마 폭은 제 생각에 한 2m 남짓 되지 않나 싶습니다. 그래서 그때 몇 년 전에 아주 더운 어떤 날씨였는데 그때 이제 공사를 좀 했었습니다. 미니 포크레인이 들어오고 나서 땅을 파고, 그 다음에 모든 자재는 외국인 인부가 리어카에다 싣고 이렇게 나르는 모습을 보고 정말 대단하다, 그런 어떤 더위에 일하는 걸 보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. 그때 이제 미니 포크레인 가지고 마당에 기초를 하기 위해서 파는데 밑에 전부 다 이제 돌밭이었습니다. 돌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아마 그때 옛날 집 공사할 때 기초를 위해서 그렇게 돌을 많이 좀 연 것 같고요. 그런 식으로 이제 큰 돌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배수에는 상당히 좋겠죠. 자, 그래서 그런 어떤 기억이 납니다. 그래서 이 동네도 돌이 많습니다. 그래서 이 정도 돌은 바로 근처 산에 가지 않더라도 바로 좀 주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돌을 가지고 저쪽에 이렇게 화단에 흙이 좀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저게도 이제 좀 돌과 좀 쌓고, 그리고 흙이 유실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계획입니다. 자, 민트가 지금 맛있게 먹고 있는 게 족발입니다. 이거는 제가 한 봉지 얻어와가지고 냉동실에 이렇게 얼려가지고 올 때마다 한 번씩 주는데, 이 족발 같은 경우는 미리 물에다가 한 30분 이상 정도 이렇게 불려야 됩니다. 그러면 양념했던 그런 물이 좀 이렇게 노랗게 좀 물이 올라옵니다. 그래서
그렇게 몇 번 헹구고 나서 주는 게 좀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이 뼈 같은 경우 얻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뭐 좀 시간을 내 가지고 시장에 갑니다. 웬만하면 당일날 버린 거 이렇게 좀 들고 오는 거죠. 그래서 일반 간식 같은 경우는 가끔 주는데 좀 덩치가 크다 보니까 그 아파트에 키우는 소형견도 아니고 좀 감당이 좀 안 될 정도입니다. 한 봉지에 뭐 10,000원 하는 거 사봤자 얼마 가지 못하고, 그래서 가끔 그것도 주지만은 좀 이런 뼈가 좀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얘는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진돗개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 주인한테 항상 복종적이고, 뭐 맛있는 거 먹고 있을 때 가까이 가고 손을 대더라도 절대 그러지도 않고, 모르는 사람을 데려오더라도 물러서면서 좀 이렇게 경계를 좀 심하게 합니다. 약간 이렇게 헛짖으면서요. 하지만은 이제 주인하고 이게 같이 있는 걸 보고 나서는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짖지 않고, 물론 이제 옆에 와가지고 꼬리 흔들면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사람한테도 어떤 개처럼 물러나면 뒤에 와가지고 발목을 물고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. 그 대신에 이제 고양이라든지 그런 동물한테는 상당히 엄하죠. 그래서 맛있는 거 먹고 있더라도 보다시피 전혀 뭐 어르렁대거나 그런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개가 기본적으로 조용합니다. 진돗개는요. 다른데 이제 그 이웃에 절대 피해도 안 되고요, 안 주고요. 그 다음에 개 자체가 냄새가 거의 없습니다. 그래서 진돗개 키우는 거를 적극 이렇게 권하는 거죠. 보다시피 뭐 절대 어르렁거리지도 않고, 제가 먹을 거 이렇게 잡더라도 꼬리 흔들면서 그렇게 합니다. 뭐 이렇게 그렇죠. 자, 지금 겨울수가 지금 3월 중순이니까 한 17개월 정도 된 것 같네요. 자, 암놈이지만은 새끼는 놀 계획은 없습니다. 그래서 제가 기본 컨텐츠 자체가 건축인데 뭐 텃밭도 하고, 그리고 계획 안에서도 좀 올리고 좀 그런 것 같네요. 자, 그러면 안에 오랜만에 농막 내부 한번 보여드릴까요? 그 집사람이 한 번씩 오면 거의 잠을 잡니다. 시골에 오니까 편안해서 그런지 뭐 밖에 나가서 뭐 하는 걸 좋아하지도 않고, 그래서 집사람이 한 번씩 오고 나서 항상 좋아하는 게 뭔가 하면 그 좀 약간 높은 천고에다가 천정, 이게 아주 이쁜 모양입니다. 한번 불을 한번 켜볼까요? 그 자작나무로 해가지고 이렇게 붙였는데, 최대한 이제 자재 로스가 없도록 이런 식으로 자 붙였습니다. 지금 화면상에서는 좀 색깔이 좀 약간 이렇게 붉게 노는데, 붉은 것보다는 좀 노란빛입니다. 그래서 누워가지고 천장이 이쁘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좀 합니다. 불을 한번 꺼볼까요? 이 끄는 게 아무래도 자기 색깔이 이렇게 노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는 좀 농사철이고 해가지고 오면 좀 이제 샤워도 하고 좀 좋은 것 같습니다. 지난번에 그 컨테이너 갖다 놨을 때는 전혀 씻지도 못하는 거죠. 수도도 없고. 그래서 오자마자 이렇게 가기 바빴는데 뭐 지금은 그런 것도 없습니다. 그래서 뭐 와서 간단하게, 뭐 이게 주방입니다. 자, 최근에 오신 분은 뭐 잘 보지 못하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, 자, 이건 인덕션이고요. 이동식입니다. 삼성 거고 한번 써보니까 상당히 괜찮습니다.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경우는, 자, 최근에는 이제 법이 좀 바뀌어가지고 이쪽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정화조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, 그런데 제가 공무원하고 통화해 보니까 정화조 설치 그 면적만큼 농막에서 면적을 줄여야 된다고 합니다. 그러면 또 크게 의미는 없겠죠. 그래서 제가 허가 그 신고할 당시에는
허가가 아니고 신고죠. 정화조를 못한다 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이동식 캠핑용 이름이 더 포드라고 더 뭐라고 이름은 모르겠습니다. 뭐 포드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름이 뭐 포티입니까? 포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1년 이상 쓰고 있습니다. 자, 지난번에 왔을 때 이렇게 그 약품력 연거를 다 이렇게 어느 정도 창고를 비워줬고요. 이 하단 쪽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소변, 대변이 모이는 공간이고 상단 같은 경우는 이쪽에 그 일반 물을 였습니다. 물 넣고 나서 전에 이제 뭐 저렴하게 전용 린스보다는 일반 우리가 그 섬유 유인제입니까? 그걸 이어가지고 좀 냄새 또는 윤활 작용을 하는 거고요.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누르면 물이 이렇게 나옵니다. 펌프입니다. 이거는 저렴한 모델이라서 이렇게 수동이고요. 이렇게 나오죠. 거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섬유 유연제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. 그러고 나서 이 밑에 레바를 이렇게 당기면 얘가 쏙 이렇게 내려가고 다시 레바를 이런 식으로 닫고 뚜껑을 내립니다. 그러면 일반 우리가 대변 냄새는 거의 안 나고 섬유 유연제 냄새가 이렇게 주로 나는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저거는 이제 그 겨울에 여기 난방이 없기 때문에 자, 샤워할 때 쓰기 위해서 좀 추위 때문에 한 거고요. 그 전기 온수기 같은 경우는 그 나비엔이라고 되어 있네요. 나비엔이 그 뭡니까 대성 거죠. 그래서 30리터인데 제가 자가 설치하고 나서 전혀 문제 없이 뜨거운 물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이렇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. 와가지고 저희가 뭐 이렇게 여기서 기거하는 것도 전혀 아니고 한 번씩 와가지고 쉬고 앞으로는 좀 더 자주 이렇게 그 봄이 되다 보니까 좀 오고 활용할 기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영상 줄이고 자 다음번에도 또 마찬가지로 텃밭 이거 하는 거 계속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